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챕터 2입니다. 그래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된 건 공업 입지론과 상업 입지론인데요. 상업 입지론은 매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공업 입지론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의 그 출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이 학자들이 전부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반복하셔야 돼요. 입에 붙여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공업 입지론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공장에 대해서, 공장이, 이제 공업 입지론은 뭐냐면요. 공장이 제조업이죠. 어디에 입지해야만이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를 논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배보의 취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배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알프레드 배보인데, 배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 비용입니다. 최소 비용. 그래서 비용이 최소가 드는 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업 입지로서 최적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배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 비용 이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배 버니까요, 배 버니까 계속 비읍이 있잖아요. 비읍 배버 비읍.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 비용, 그래서 배버 비읍 비용 비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배버 나오면 최소 비용, 요 내용이 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요. 됐고요. 공장이 이제 입지하는데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어요. 비용으로서. 하나는 뭡니까? 여기 나오죠. 수송비. 그 다음에 노무비,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직접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직접 이익이라는 게 뭐냐? 공장들이 서로 유사한 공장들이 서로 모이는 거죠. 서로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일집자에 쌓을 적자예요. 서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요.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이거 그러면 비용 그 절감 효과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직접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최소 비용이냐? 당연히 수송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노동비도 뭐야? 최소.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이익은 최대입니다. 요거 우리 본고사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이익은 뭐야? 최대가 나오는 데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데다. 그래서 수송비는 최소, 그 다음에 노동비도 최소. 그렇지만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데 입지해야 된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뭐야?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장 부지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 여기서 이제 요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우리 시험에 과거엔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을 별표시 하세요. 이 등비용손이라는 게 자꾸만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2년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비용이 뭐냐면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자에 비용이 같은 선이다. 그래서 등비용선이에요. 즉 등운송비선 같은 말이에요. 운송비가 같은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소 운송비 P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 이게 바로 등비용선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별거 아니에요. 이 수송비는 공장 입장에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 원료 수송비. 원료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원료 수송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품을 어떻게 돼?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까지 가는데 수송비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 거. 하나는 원료를 가지고 오는데 수송비. 하나는 완성된 상품을 다시 시장까지 보내는데 수송비. 이 두 개가 든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수송비를 고려할 때, 여기서 수송비만 따지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따지고 수송비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수송비를 고려할 때 가장 비용 극소점이 요 P점이라는 얘기죠. P점이 가장 비용 극소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 극소점에서 이 공장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송비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송비는 두 개예요. 하나는 원료 수송비, 하나는 제품 수송비. 그렇죠? 이 두 개의 이제 수송비를 생각했을 때, 요 지점을 벗어나면 이제 수송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1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공장의 입지가 1로 바뀌면 추가적으로 10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원이. 근데 전부 다 이 원은 뭐가 돼요? 10원이에요. 10원. 10원이 증가한다 이거죠. 근데 요 또 더 나가면 여기 20원이에요. 이렇게. 이게 더 20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공장 입지를 바꿀 경우 부담하는 그 운송비, 추가 부담하는 운송비가 같은 등 선을 연결한 선이 뭐야? 등 비용선이다. 이 정도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요 단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어디에 많이 입지하느냐? 항구에 많이 입지해요. 이게. 운송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어디 있습니까? 내륙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수 석유화학 콤비나트, 울산 석유화학 콤비나트 다 항구에 있죠. 왜냐? 중동에서 원유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수송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공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뭐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이 또 인건비 오르니까 베트남으로 갔죠 이게. 자꾸만 이제 노무비가 싼 곳으로 막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고요. 그 다음에 최대 집적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들이 서로 모인단 말이에요. 이걸 클러스터라고 그래. 클러스터. CLUSTR. 그래서 서로 공장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집적 이익을 노리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라 하죠. 이거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공단이다. 그래서 반월에 있는 공단, 반월공단, 뭐 이런 식으로 공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전부 다 집적 이익을 노리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이 어디로 나갔어요?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선진국으로 가면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단순 노무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직업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직업이 줄어든다. 그럼 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어떻게 중학교만 졸업해도 알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돼요? 대학 나와도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막 대학원 나오고 자격증 따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직업이 단순 노무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전문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요즘 등골을 휘는 겁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용어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 이제 보편 원료, 편제 원료라는 말이 나와요. 보편 원료라는 게 뭐냐? 원료는 원료인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물입니다, 물. 수송비가 안 들죠. 근데 지하수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 편제 원료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편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편중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생산되는 원료가 편제 원료가 됩니다. 그러면 편제 원료의 대표적인 게 석회석이에요, 여러분. 석회석. 이 석회석이 대표적인 이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석회석이 어디에서 주로 우리나라 산출되느냐? 영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제천 이런 데서만 나와요. 그런 데서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석회석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천상 시멘트 공장들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이 있어야 되는데 제천이나 영월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원료라고 그래요? 편제 원료. 보편 원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이렇게 용어하시면 돼요. 따라서 편제 원료는 당연히 수송비가 드는 거고요. 보편 원료는 수송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원료, 그럼 편제 원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장 지향형과 원료 지향형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시장 지향형이라는 게 뭐냐면, 보편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해요. 또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해드릴게요.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 원료를 투입해야만이, 잘 써야죠. 원료를 투입해야만, 아유, 잘 쓰겠습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 원료를 투입해야만이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제품이. 그렇죠? 이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선 반드시 원료가 투입돼야 돼요. 원료가 투입 안 됐는데 어떻게 제품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요 맥락에서 원료는 가벼운데 제품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 중량이. 이게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그러면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무거우니까 이 제품 수송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까이 가야 돼요?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하는 거예요. 시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품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량 증가 산업은 당연히 시장 지향 입지를 하는 겁니다. 이 제품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수송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편 원료라는 건데, 보편 원료를 많이 쓴다라는 건 결국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그럼 보편 원료가 대표적인 게 물이잖아요. 물이 대표적인 보편 원료잖아요. 물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원료는 이만큼 들어가는데 물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편 원료 많이 쓴다, 물 많이 탄다. 그럼 제품이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 타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소주, 맥주, 막걸리, 청량음료 이런 물 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량 증가 산업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막걸리 한번 해볼까요? 막걸리. 여러분 막걸리에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료 다 물이에요. 그게 뭐 효모니 얼마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소주도 마찬가지. 소주도 그 에틸알코올인데요.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물이에요, 다. 그래서 도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도수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에틸알코올인데, 또는 효모죠, 그게. 효모는, 이거는 편제 원료예요, 이게. 그렇지만 나머지 다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결국은 물 많이 타는 거죠. 보편료 많이 쓴다, 물 많이 탄다. 그러면 제품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물을 타니까. 그래서 중량 무슨 산업? 증가 산업. 그러면 제품 수송비를 줄여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 지향 입지를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요 이 원료 지향 입지인데요. 원료 지향 입지가 뭐냐? 편제 원료 많이 쓴다 이거야. 그거 석회석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공장들.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석회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회석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제천, 영월 이런 데서만 나온다니까요. 편제 원료라고 이게. 그러면 이 편제 원료인데 이걸 많이 쓰는 공장들은 당연히 원료 지향 입지라는 거예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료가 있으면 원료로 투입해서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이 중량 감소산업이 이거는. 왜 그러냐? 석회석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시멘트는 이만큼 나와요, 이게. 말 그대로요. 이게 석회석이잖아요. 석이잖아요. 돌석자요. 돌석자. 회가 요거 있죠? 요 회. 요거만 가지고 시멘트 만드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다 돌덩어리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 공장을 가보잖아요. 가보면 이 공장 주변에 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전부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석회석이 있으면 이만큼만 뽑아내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시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료는 엄청 무겁죠. 제품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산업?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멘트 공유, 시멘트. 여기 보면 시멘트라고 나오죠?
딴 거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시멘트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알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원료지향 입지 봤잖아요. 시멘트 공장들. 이상 중량 감소 산업이잖아요. 편제 원료 많이 쓴다. 자, 시장 지향 입지, 중량 증가 산업, 물 타는 것들, 보편을 많이 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료 지수만 알면 되는데, 원료 지수도 별거 없어요. 원료 지수, 입지 중량은 몰라도 되고요. 원료 지수만 알면 돼. 이거는 이제 원료 지수를 MI라고 그래요. Material Index에서 MI라 하는데, 그냥 원료 지수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분모는 제품 중량이고요. 분자는 원료 중량이에요. 편제 원료.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겁고 얘는 가볍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1보다 크니까. 그럼 당연히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보편료 많이 쓴다. 그럼 물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물은 이제 편제 원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 시장 지향 입지는 제품은 겁나 무거운데 물을 탔으니까요. 원료는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죠. 왜? 분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나오고 본고사 나오고 별것도 없어요. 요 정도만 이렇게 인식하시고 간단히 하시면 돼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지리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아마.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모의고사는 나와도 본고사는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원료지수 나오죠? 이거 지금 방금 설명했고요. 노동지향형이나 직접지향형,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자유입증,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뢰시가 나오는데, 뢰시가 나와요. 뢰시는 이 베버의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거죠? 비용만 따지느냐 이거예요. 비용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뭐다? 수요가 최대인데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래시가 나오면 래시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가 많은데 입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 월세 싸다고 거기 가면 되겠어요? 이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월세 싼 데 있잖아요. 월세가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월세가 그만큼 싸다는 얘기는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뭘 소비를 하냐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많은데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수요? 최소예요, 최대요? 최대죠. 수요는 많아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래시 여기 수가 있잖아요. 수. 그래서 최대 수요. 이렇게 래시가 나오면 뭐야? 최대 수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가 최대인데 입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최적의 공장 입지다. 라고 주장한 게 래시의 최대 수요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괜히 비용만 고려하다가는 쫄딱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 때문에 나오는 게 요즘 이제 보세요. 참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잖아요. 이게. 가장 큰 시장이 어디예요?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공장들. 그렇죠?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우리나라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날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뭐 인구 얼마 되지도 않고 시장이 크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인구도 없게 뭐 얼마 안 돼서
최소 내수 시장이 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할 때 1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배웠어요. 1억. 일본은 내수 시장이 되는 거예요. 1억이 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뭐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린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어디 입장에서 이제 고려한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수요란 측면에서 고려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쭉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지리학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이제, 공업 입출원 딱 둘이에요. 배보의 최소 비용, 그 다음 레시의 최대 수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인데, 이 입지 및 공간 구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상업 입지예요. 이건 매년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잘 내요. 근데 계산 문제 내봤자 뻔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어려운 거 내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거야 복불복인데 어려운 거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래 이거 내느라고 출제자 너 고생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풀 시간도 없어요. 그거.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문제 내고요. 35회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뻔한 문제였어요. 계산 문제.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상업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매년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상권이라는 거예요. 상권 배우지. 상권 배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상권 배우지가 뭐냐면 점포. 이제 앞으로 중심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중심지가 나오면 점포나 또는 점포 밀집 지역 또는 도시를 중심지라 한단 말이죠. 앞으로 중심지.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점포나 점포 밀집 지역 또는 뭐야?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심지라 하는구나. 그럼 대형 할인 매장은 고차 중심지가 되고요. 편의점은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어떻게 돼요? 고차 중심지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병점이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병점 좀 더 내려가 뭐예요? 오산 이런 데 가면은 저차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포천 이런 데가 뭐 의정부 정도 되면 이제 중차 중심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고차, 중차, 저차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의 숫자가 존재하는 권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점포가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들이 분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권이라고 그래요. 왜 상권이 중요하냐? 그 상권의 내용에 의해서 그 점포의 매출이 결정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월세는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뭐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그 월세 생각 안 하고 뭐 내가 남들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봤죠. 근데 그 중에서 되시는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아니죠, 이게. 이 장사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어떻게 분석하고 운영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어찌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에요. 점포의 매출.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권, 배우지, 매출과는 직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입지론인데요. 넬슨 이거만 아시면 돼요. 소매점이 입지한다. 근데 이거 넬슨은 외워야 돼,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넬슨 하면 생각나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이 얘기예요. 넬슨은 일단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요. 이 넬슨, 누구냐면은 넬슨이 프랑스, 즉 나폴레옹 시대 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유럽을 다 석권했대요. 러시아하고 영국만 빼고 다 석권했는데 영국을 왜 못 쳐들어갔느냐? 영국의 그 바다니까 보블 해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넬슨 제독이 있었어요. 넬슨 제독. 이 사람이 목숨 걸고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넬슨이 영국의 하나의 그 위인입니다. 영국을 살린 거죠, 이게. 넬슨이라는 사람이. 그래, 넬슨인데, 이 사람이. 근데 넬슨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한 수위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일본군 해군 제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박살낸 사람이 있어요. 그때 러일 전쟁 때. 그게 도고 헤이지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고 헤이지로라는 사람이 이 자서전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넬슨 제독하고는 비교해도 되지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해군의 신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져도 돼요. 넬슨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자,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야? 넬슨을 외워야 돼요. 여기서 해군 제독 넬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넬슨은 소매 입지인데 소매점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이것만 딱 알고 계세요. 돼요. 매출액은 매출액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매출액은 매출액인데 최대 이익. 매출액 많이 나오면 뭐예요?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남는 거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 편의점 하는 분들 이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 뛰고 월세 빼고 못 뛰고 하면 어떻게 알바비 주고 그러면 남는 거 없더라. 부지기수잖아요. 매출액 나오면 뭐 하냐 이거예요. 말짱 꽝이란 얘기지. 그래서 매출액은 매출액인데 무슨 이익? 최대 이익을 뽑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소매점이. 그래서 그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절절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매출액은 매출액인데 어떤 매출액? 최대 이익을 뽑을 수 있는 매출액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고객의 중간, 뭐 그냥 간단히 보면 고객의 중간 유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용어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고객의 중간 유인 이 정도는 좀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제 소비자가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철역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전철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존 점포가 이렇게 딱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신규 점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점포가. 그쵸? 일로 들어가는 거, 전철역 앞으로 들어가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철에 내는 가까운데 일로 가잖아요. 여기는 뭐야? 망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객의 중간 유인에서 기존 점포가 무너지고, 이 신규 점포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고객의 중간 유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립성. 어디 갔냐? 넬슨의 중간 유인, 집중력요. 그 다음에 일단 양립성이 있죠? 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둘 양자의 설립자란 말이에요. 둘이서 설 수 있다.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양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양립성을 잘 지키는 그런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거는 건물주가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으면 1층에 뭐야? 약국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층이 월세가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약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입점을 시켜요? 이 병원을 입점을 시키는 거야, 병원.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과가 2개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치과가 죽으니까. 그래서 경합의 최소화. 그래서 독점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과 하나, 내과 하나, 정형외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피부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약국은 뭐 대박 터진 거예요, 이제. 약국은 뭐야? 밑에 한 2개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대신 월세를 많이 받죠. 이 건물주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소탐 대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서로 손님을 주고받는다. 그쵸? 여기 들어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수학과 가고 누구는 뭐 내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걸 뭐예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양립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 정도 이렇게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에요. 이 중심지론인데 이거는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잘 나와요, 이거. 앞으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뭐야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총 4가지인데요. 이 4가지가 아주 시험을 잘 내요.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